코끝 연골 비침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나요? 코끝 연골 비침은 선천적으로 원래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요. 끝을 조금 무리해서 많이 높이면 얇아져서 연골이 비칠 수 있죠. 연골이 전체적으로 비치기도 하고 연골의 모서리가 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최소한 절개를 가해서 연골의 모서리만 다듬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인공 진피나 자가 진피 같은 거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피부를 보강하기도 하죠. 근데 근본적인 방법은요, 코끝을 살짝 낮추고 연골의 폭도 좀 넓히고 진피나 피부 조직으로 덮어서 피부 보강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흉살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흉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흉살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과정 중에 조직이 증식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덧살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코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를 연골하고 이렇게 뗐다가 다시 붙여주는 과정을 겪죠. 그럼 피부 아래쪽, 즉 연골 주변에 상처가 회복되면서 흉조직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대부분 1개월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심하게 생기고요. 6개월 정도 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요 계속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까지도 흉조직이 좀 사라지고 또 피부를 얇아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흉살이 많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적으로 흉살에 주사해서 흉살을 줄여주는 치료도 하기도 해요. 코끝 연골 묶기는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나요? 연골 묶기 수술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끝 연골이 좀 납작하게 퍼져 있고요. 연골의 형태가 좀 너무 눈에 띄고 이렇게 보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코끝을 모아주는데 주로 쓰는 거고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연골이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커야 돼요. 튼튼하고. 서양 사람들 코가 동양 사람에 비해서는 되게 크죠. 피부도 더 얇아요. 연골 묶기 수술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수술이고요. 그런데 동양인한테는 그 반대거든요. 피부는 두껍고 연골은 얇고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큰 효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골 묶기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해서 비중격을 튼튼하게 세워놓고 연골 묶기를 해서 그 묶어진 연골을 비중격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묶었던 연골이 풀어질 수 있나요? 연골을 묶어놓은 것 자체를 풀 수는 있어요. 동양인의 연골은 작고 굉장히 얇아서요. 연골을 묶어둔 채로 오래 두면 그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묶어놓은 실을 제거해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골을 묶은 거를 일단은 풀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모양을 재배치해 주는 거죠. 연골을 다시 묶어주는 경우도 있고, 연골이 너무 심하게 묶여서 모양 변형이 너무 심하면 연골을 실제로 조금 자르거나 잘라 붙이거나 아니면 연골을 덧대거나 재건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새로운 형태의 연골 모양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콧등에 흉살이 생긴 사람은 재수술 후에도 흉살이 더 잘 생길까요? 흉살은 약간 체질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흉살이 잘 생겼던 분들은 재수술 후에도 흉살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켈로이드나 건선, 아토피, 비후성 반응 이런 것처럼 피부 좀 형태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흉살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체질적인 부분 때문에 흉살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관리라고 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흉살이 좀 많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흉살을 좀 녹이는 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시술들로 해서 흉살을 좀 조절해 가고 간단한 마사지, 코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이너 개방으로 하면 흉살이 덜 생기나요? 그렇다면 이유는요? 흉살이 생기는 원인은요, 조직 손상이에요. 조직 손상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됐다는 거는 출혈도 많고요. 출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소작기라고 해서 아주 뜨거운 그런 열로 화상을 입혀서 지혈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흉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너 개방 수술은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이고 전기 소작기도 거의 안 쓰거든요. 출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조직 손상이 많이 안 되면 당연히 흉살이 덜 생깁니다. 저희 수술 자체는 혈관 손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직이 손상돼서 복구되고 재생되는 과정 중에도 혈액순환이라는 부분을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혈액순환이 좋은 경우는 당연히
흉조직도 덜 생깁니다. 인어개방 코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개방형 수술보다는 흉살 생길 확률이 훨씬 적고요. 생기더라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염증이나 구축이 한 번 생긴 사람은 또 생길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염증이나 구축은 한번 생기면 다시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코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확률도 있고, 염증이 이물질 주변에 좀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물질들 때문에 염증 발생률이나 구축 발생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수술 후에 염증이나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즈랩에서 해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염증이나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노즈랩원에서는 줄기세포 재성 치료를 통해 염증을 최소화하고 코의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코 재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항생제 주사 치료나 고압산소 치료, 헬륨 레이저 치료, 후 케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